모든 관계는 가까워지고 더 자주 만날수록 깊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망하는 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망가졌다는 신호 4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할 때 친구 관계든 비즈니스 관계든 처음에는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더 깊어지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점점 깊은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더 가까워지고 더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를수록 호기심이 생기고 기대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떨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모든 관계는 그 관계가 일상이 되고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상대방의 단점이나 결점이 보이면 우리는 그 결점을 고쳐야 우리의 관계가 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것만 아니면 우리 관계는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 상대의 단점이나 결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조언을 하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은요, 나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말지 그 결점을 개선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든 관계는 가까워지고 더 자주 만날수록 깊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망하는 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장점이 한 가지면 단점은 7, 8가지가 되는 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알고 깊이 알수록 실망하는 건요,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건 우리의 상상이 기대를 하게 만든 거지 실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결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상대방의 결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협의를 해나가는 게 너무나 필요한데 사람들은 누구나 바람직한 관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죠. 이렇게 관계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처만 남기는 비난과 비판이에요. 머리가 나쁘면 생각을 좀 해봐. 너 그렇게 게으른데 밥은 왜 먹어? 살만 찌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더 이상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이렇게 비난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순간 이 관계는 깨지지 않을래야 깨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즉석에서 계획을 간단하게 써보는 게 좋습니다. 서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관계의 문제를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상대가 정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 가볍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자꾸 흔적이 남아. 네가 어디를 다녔는지 다 알게 돼.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진지하게 대화할 수도 있어요. 자리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볍게든 진지하게든 이야기를 해서 이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발전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처만 남기는 비판을 하면 관계는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2번째입니다. 경멸이에요. 둘 중에 한 명 혹은 둘 다 서로 경멸을 하는 관계는요, 그 끝이 좋게 끝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상대를 벌레 보듯이 혐오하고 경멸을 할 정도면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의 경멸이든 그 모든 것은 상대방을 모욕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게 돼요. 연인이든 친구간이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관계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나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넌 웃을 때가 제일 예뻐. 너는 긍정적이라서 참 좋아.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고 이 칭찬을 받은 사람도 상대방도 칭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바로 본래 있었던 친해질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존경심을 만들어 나가야 해요. 그리고 존경심도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방어적인 태도.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무마하려고 하는 건 너무 흔한 일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합리화만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상대는 실망하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실수를 했다면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마세요. 실수를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요, 제대로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만 해도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방어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실망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소통하지 않으려는 태도.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는 싸울 수 있고요. 모든 관계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적이든 감정적이든 뭐가 됐든 익숙해지고 그리고 서로의 습관이 드러나게 되고 서로의 지금까지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나오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갈등에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피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는 조금씩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모든 관계는요, 대화의 단절이 곧 관계의 단절이 됩니다. 싸우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싸우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제대로 잘 싸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하고 이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말꼬리 잡기를 시전하기도 하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진지하게 들어주고 진지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이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더 잘 만나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을 해결하려는 거지 만날 필요가 없으면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만나기 위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이 갈등 해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합의점을 찾아보고 합의점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서로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신뢰는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가 망가졌다는 신호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계가 망가지는 이 신호들을 발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관계를 유지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함께 알려드렸으니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